발전과 함께 의료 현장에서 대활약 중인 로봇. 이 로봇 수술에 대한 소소한 재미는 물론 알찬 정보까지 얻어갈 수 있는 부민 로봇 증문즉답.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박예림입니다. 오늘도 부민병원 관절센터 강영훈 부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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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민병원 관절센터 강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왜냐면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했다 하는 질문들을 제가 미리 받아서 몇 가지 이렇게 추려왔는데요. 그 질문들을 보니까 그 수준 높은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질문들 하나하나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거죠? 예, 성실하게, 진실하게 답하겠습니다. 네,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을 해주신다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반 수술과 비교했을 때 이 로봇 수술은 혹시나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작용 혹시 따로 있나요? 현재 수술을 했을 때 나타났던 부작용은 없는데 이제 우리가 로봇 수술이다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은 있습니다. 로봇이 다리를 인지할 수 있는 레이저를 반사할 수 있는 핀을 다리에 부착해야 되는데 그 핀을 부착할 때 생기는 어떤 그 뼈의 손상 등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도 많이 연구가 되고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핀의 크기, 핀의 위치 등이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으로 있는 부분을 미리 이제 부작용을 걱정을 해서 수술을 회피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로봇 수술을 어떤 의사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그 경험과 실력이 출중한 의사를 찾아가면 이 부작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봇 수술의 장점도 궁금한데 장점은 뭔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누구나 아는 장점이죠.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 정확하게 절삭하고 정확하게 위치 잡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만큼 정확하기 때문에 의사가 조금 더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봇 수술을 시행하면 아까 미리 얘기 들었던 것처럼 로봇이 인지할 수 있는 뼈에다 핀을 고정한다 그랬는데 일반 수술의 경우에는 뼈 안에다 자를 쭉 삽입하게 됩니다. 그 자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굉장히 큰 쇠막대기 같은 걸 지침으로 쓰는데요. 그것 때문에 혈전이나 색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육 부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일반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고령층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은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이 더 집중해서 보는 거다 보니까 이 로봇 수술의 장점 제대로 알기만 하면 조금 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근데 이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뭔가 최첨단 그 장비들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로봇 수술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유를 살짝 좀 설명 가능할까요? 로봇 수술 자체가 이제 비싼 건 아닙니다. 로봇 수술을 이용해서 환자 몸을 닫고 절삭할 때 환자의 몸에 뼈에 일시적으로 부착하거나 절삭하는 톱날 있죠. 그런 것들이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밀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그게 비용 책정이 조금 많이 돼서 로봇 수술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어떤 기술료라든지 로봇을 병원에서 샀을 때 그 장비료를 환자한테 부담을 시킨다든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통 개인의 몸에 닿는 일회용품들에 대한 비용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로봇 수술이 왜 비싼지 제대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분께서 이런 질문을 또 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신체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병의 정도도 다 각각 다를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로봇 수술은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로봇 수술은 사전에 수술 전에 환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료실에서 환자를 면밀히 본 내용하고 그리고 수술 전에 뼈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공간에 시뮬레이션을 한 내용하고 수술을 시작해서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딱딱한 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대라든지 근육의 톤 같은 거를 다 조합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서 뭐 복잡한 과정을 뭐 몇 마디로 압축을 해놨는데 전반적으로는 시뮬레이션 과정과 실제 들어가서 로봇이 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대 밸런스까지 맞추게 돼서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는 로봇 수술이 굉장히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는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을 듣다 보니까 로봇 수술 이 전문의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 수술을 진행을 할 때 의사가 직접 들어가서 진행한다는 건 알겠는데 의사 이외에도 필수 인원들이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필수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의사 외에도 저희를 이제 수술을 도와주는 원래 이제 간호사 인력이 한 두세 분 정도 더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로봇의 어떤 로봇 본체를 다루면서 저하고 밖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시뮬레이션을 거들었던 엔지니어가 실수 없이 수술실에서 로봇에 입력되도록 다시 한번 거들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거의 뭐 평소에 수술을 할 때도 많이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지만 평소에 팀워크를 다져가지고 거의 뭐 수술 시간에 누락되지 않도록 팀워크를 다져놓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전문 인력과 함께 한다니까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더 기술도 발전되는 만큼 이 로봇이 인공관절 이외의 다른 중요한 수술도 더욱더 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근데 요즘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꽤 많이 보급형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 수술실에 의사가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까요? 예, 이미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왔나요? 정형외과 쪽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다빈치 로봇이라든지 다빈치 로봇 같으면 옛날에 그 미국에서 프랑스 쪽에 이제 원격 수술을 하던 거를 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대학병원에서 다 쓰고 있는 수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격 수술을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실험적으로 군사용으로 했던 거를 이제 대학병원에서 우리가 상용화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정형외과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게 결합이 되면 인공관절도 원격 수술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형외과 실제 인공관절 로봇 중에서도 이제 핸드피스 로봇이라 그러죠. 이제 손안의 로봇 같은 거, 로봇도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라고 물어보셨지만 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과 우리 선생님이 함께 가시는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쭉 계속해서 이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강용훈 부원장님과 여러분께서 평소에 궁금했다 하셨던 로봇 수술에 대한 궁금증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파헤쳐봤는데요. 보다 정확하고 정밀해진 로봇 수술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댓글을 통해 마음껏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과 함께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